영호는 벽시계가 가리키는 오전 6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울리던 알람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막한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오늘도 할 일이 없구나. 그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58배 나이에 맞은 정년퇴직. 회사에서 받은 공로패와 꽃다발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끝나버린 시간을 증명하는 증거물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혼자 먹기엔 너무 큰 반찬통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일에 치여 제대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는데 이제야 그 공허함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아들의 안부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늘 짧았지요. 아들도 바쁘고 영호 역시 잘 지낸다는 대답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직장에 나갔겠지요. 영호만이 이 고요한 오전을 혼자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살.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도 줄어들었고 표정도 굳어져 갔습니다. 삶의 목표였던 승진과 성공은 이미 뒤에 남겨두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답답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영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나날이 일주일, 한 달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지만 혼자 걷는 길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또래 남성들은 대부분 손자와 함께 놀고 있거나 부인과 나란히 산책을 즐기고 있었지요. 나만 이렇게 혼자구나. 어느 날 저녁 영호는 문득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앉아 있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침실로 가서 오래된 배낭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사용했던 것으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떠나자. 어디든. 배낭에 며칠치 옷가지와 세면용품을 넣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지요.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보니 여러 도시로 가는 기차들이 표시되어 있었지요. 영호는 가장 먼저 출발하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부산행 KTX였습니다. 부산이면 바다가 있겠지.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지요. 30년 동안 반복된 일상을 벗어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영호는 작은 배낭을 메고 객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그와 함께 그동안에 공허했던 나날들도 뒤로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KTX가 서울을 벗어나자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야산들이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갔지요. 영호는 좌석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떠나왔구나. 가슴 한편으론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막막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저 이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맞은편 좌석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책을 조용히 읽고 있었지요. 나이는 자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단정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영호는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차가 갑자기 흔들리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영호의 배낭이 좌석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동시에 맞은편 여성의 가방도 흔들리며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호는 서둘러 배낭을 집어들며 사과했습니다. 여성도 가방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아요. 기차가 갑자기 흔들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영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산까지 가시나요?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호는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기차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특별한 목적은 없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떠나고 싶어서 나왔답니다.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요. 자신과 같은 심정인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실례지만 혼자 여행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늘 누군가와 함께였는데 이번엔 혼자 해보고 싶어서요.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였지요. 좋은 책 읽고 계시네요. 전 예전에 읽어봤는데. 아, 정말요? 어떠셨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호는 오랫동안 누군가와 책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요.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보물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 여행을 계획했어요. 책에서 본 곳들을 직접 가보고 싶었거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수진이라고 소개했지요.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셨군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힘들었을 텐데.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답니다. 퇴직하고 나니 그게 제일 그리워요. 수진의 표정이 잠시 아련해졌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지요. 저도 비슷해요. 회사 생활이 전부였는데 떠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무슨 일 하셨어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영호는 자신의 직업을 말하면서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사라는 수진의 직업이 더 의미 있어 보였거든요. 대단하세요. 건물들이 하나씩 세워지는 걸 보면서 뿌듯하셨겠어요. 수진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뿌듯하기보다는 그냥 일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죠. 그래도 누군가에겐 보금자리가 되잖아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수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처음 들어보는 관점이었지요. 그동안 자신의 일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나이 들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지요. 수지는 여행에 대한 설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산 가면 해운대도 가보고 감천문화마을도 구경하고 싶어요. 계획 세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영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계획 없이 가시는 거 아니었나요? 큰 틀은 없지만 가고 싶은 곳은 미리 알아봤어요. 그래야 시간을 잘 쓰잖아요. 그런데 혹시 숙소는 예약하셨나요? 수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직이요. 가서 구하려고 했는데
영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위험해요. 요즘 부산은 관광객이 많아서 당일에 방 구하기 어려울 텐데. 그럴까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영호는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지금이라도 예약하세요.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아, 네. 그럼 찾아볼게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어떻게 됐어요? 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예약이 꽉 찼네요. 남은 곳들은 너무 비싸고. 그럼 어쩌시려고요? 일단 가보죠. 모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요.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괜찮아요. 저 혼자 잘 해낼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우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느꼈지요. 아, 죄송해요. 괜한 걱정을.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간섭했나 싶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가까워지자 수진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도 배낭을 메고 일어섰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숙소가 있어요. 깨끗하고 저렴한 곳인데 같이 가보실래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호의 진심을 알면서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지요. 고맙지만 저 혼자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영호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지요. 두 사람은 플랫폼에서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몇 번 뒤를 돌아봤지만 수진의 모습은 이미 인파 속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잘 지내실까? 영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첫 만남은 이렇게 끝났지만 왠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나온 영호는 미리 예약해둔 모텔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만난 수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모텔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산역 주변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영호는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습니다.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자갈치 시장. 가볼 만한 곳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혼자 다닐 생각을 하니 왠지 시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어젯밤 잠자리를 구했을까 하는 걱정이 끝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관광객들이 제법 많았지요. 영호는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역시 바다는 좋구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혼자라는 사실이 다시 무겁게 느껴졌지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정말 우연이네요.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 밝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깜짝 놀랐지요. 수진 선생님,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수진은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요. 어젯밤은 잘 지내셨어요? 숙소는 구하셨고요?
영호의 질문에 수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그런 대로요. 그런 대로라니요?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수지는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영호는 뭔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점심은 어디서 드실 거예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맛있는 곳 알아봤거든요.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둘은 근처 해물탕집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수진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요.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침 못 드셨나요? 아, 네. 조금 늦게 일어나서요. 수진의 대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영호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참았지요. 식사를 마치고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진이 갑자기 한숨을 쉬었지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영호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지쳐 보였지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수지는 계속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멍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지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오길 잘했어요. 그런데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영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걱정돼서요. 뭔가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전 괜찮다고 했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당황했지요. 죄송해요. 괜한 참견을. 참견이 아니라 그냥 혼자 하고 싶어서 나온 여행인데 자꾸 간섭받는 느낌이어서요. 수진의 말에 영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묻지 않겠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말을 심하게. 수진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지요. 둘은 말없이 마을을 구경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구경했고요. 천만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혼자 다니려고 해요. 영호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수진이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영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모텔로 돌아온 영호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수진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말하기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었지요. 내가 너무 나서려고 했나? 평생 남을 보살피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영호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대부분의 일은 아내가 처리했거든요. 휴대폰을 들고 수진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번호를 받지 않은 걸 깨달았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지요. 혼자서 잘 해낼 거야. 영호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혹시 수진을 만날까 해서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회를 먹고 이것저것 구경했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의 한계를 느꼈지요. 이래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나 보다. 영호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지요.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힘들어하며 걷고 있었거든요. 영호는 다가갈까 망설였습니다. 어제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 또 간섭하는 것 같아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모습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결국 영호는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도와야겠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영호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 보였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큰 배낭을 짊어진 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영호가 불렀지만 수진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더 큰 소리로 부르자 수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호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왜 여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수진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지요. 실은 숙소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서 주무셨어요? 찜질방이요. 그런데 너무 시끄럽고 불편해서 잠을 못 잤어요. 영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걱정한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지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웠어요. 혼자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호는 가슴이 아팠지요. 그런 걸로 부끄러워하실 게 뭐 있어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혼자 하는 것과 도움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영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짐부터 좀 줄이시죠. 뭐가 이렇게 많아요? 수진의 배낭은 정말 무거워 보였습니다. 필요할까 봐서 이것저것 챙겼는데 여행은 가벼워야 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둘은 근처 벤치에 앉아 짐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의 배낭에서는 두꺼운 책들과 불필요한 옷가지들이 나왔지요. 이렇게 많이 가져올 필요 없었네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첫 출장 때는 가방에 옷을 잔뜩 넣고 다녔거든요. 영호의 경험담에 수진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오늘 밤 숙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찜질방에. 안 돼요.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몸이 상해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 숙소에 빈 침대가 하나 더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너무 민폐가 아니에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선생님도 저 혼자 여행하는 걸 도와주셨잖아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재미있지 않았을 거예요. 영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모텔로 향하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심하게 말해서.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혼자 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너무 참견했죠. 참견이 아니었어요.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수지는 처음으로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영우가 저녁을 사왔지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혼자 여행하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됐어요. 외로우셨어요? 네. 좋은 걸 봐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반쪽짜리 기쁨 같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진을 찍어도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있잖아요. 영호의 말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태종대로 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수진이 훨씬 밝아 보였지요. 바다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이런 풍경을 혼자 보기엔 아까웠네요.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색함은 사라져 있었지요.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실 퇴직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전부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영호는 수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네. 새로운 저를 찾고 싶었어요. 찾으셨어요? 수진이 영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저를 발견했어요. 영호도 웃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도울 줄 아는 저를 발견했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수진의 모자가 날아갔지요. 아! 영호가 재빨리 달려가서 모자를 잡았습니다. 헉헉거리며 돌아오는 영호를 보며 수진이 웃었지요.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영호가 말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영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저도 당신을 걱정할 차례예요. 수진의 말에 영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저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렸지요.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정하세요. 이번엔 제가 따라갈게요. 그럼 같이 정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영호는 가이드북을 꺼냈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검색했지요. 이곳은 어때요? 전통시장이래요. 좋네요. 여기 근처에 유명한 카페도 있고요. 둘은 내일 일정을 짜며 즐거워했습니다. 혼자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지요. 해가 질 무렵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혼자 하려고만 했는데 함께 하니까 더 좋네요. 저도 그래요. 앞으로 남은 여행이 기대돼요. 정말 함께 해도 될까요? 수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 여행이에요. 수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사람이 드디어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호와 수진은 해운대 해변을 천천히 걸었지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돌아가야 하는군요. 수진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떠났던 여행이 이렇게 의미 있게 끝날 줄 몰랐거든요. 서울에 돌아가면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집에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도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사라져갔지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영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함께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서로를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거였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늘 남에게 폐를 끼칠까봐 걱정했는데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남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만 했는데 진짜 도움은 상대방이 원할 때 주는 거였네요. 영호의 말에 수진이 웃었습니다. 우리 참 많이 배웠네요.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영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혹시 부담스러우실까봐. 전혀요. 오히려 기대돼요.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곳. 경주는 어때요? 역사 유적지가 많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불국사도 가보고 싶고. 그럼 다음 달에 가볼까요? 네. 그때까지 준비 잘 해둘게요. 둘의 대화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연락 자주 할게요. 네, 저도요. 두 사람은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연락할 방법이 생겼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이 길을 지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영호는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지요.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구나. 며칠 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여행책 코너에서 경주 가이드북을 빌려왔답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경주 맛집을 찾아봤어요. 괜찮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벌써 기대돼요. 함께 가니까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이런 대화가 매일 이어졌습니다. 영호에게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일상이 되었지요. 한 달 후 약속대로 두 사람은 경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웠고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불국사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책에서만 보던 곳인데 함께 보니까 더 좋네요. 혼자 봤다면 이런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석굴암에서 불상을 바라보며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갑자기 뭐가요? 만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말이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경주에서의 여행도 부산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지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친구요? 영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면 가족 같은 사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영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가족과 똑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여행을 다니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각자의 일상도 훨씬 풍요로워졌지요. 영호는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근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요. 요즘 어떠세요?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나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도요. 아이들과 있으면 옛날 교사 시절이 생각나요. 우리 참 많이 바뀌었네요. 영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처음 기차에서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연이었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서로 필요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수진의 말에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조용한 만족감에 젖었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영우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퇴직 후 막막했던 일상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 이 모든 걸 깨닫게 해준 건 작은 용기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용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용기,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주는 용기. 영우와 수진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